제14강 쉬운 말의 경영학 인력 관리 시간입니다. 기업관을 같이 아는 사람끼리 모여 기업을 하자. 함께 창의력을 공통가치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구성원의 승승을 이루자. 개인 단위 수펙스 추구에서는 두뇌 활용이, 조직 단위 수펙스 추구에서는 시너지가 키워드이므로 동적 요소 관리를 통하여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최종현 사장학의 근간이므로 정적 요소 관리 중 특히 인사 및 조직 관리는 이를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SKMS에는 그런 면에서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남아있다. 요즘에는 모범을 보이는 리더도 드물어지고 구성원들도 모두 야가 빠져져서 글쎄 기업관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요? 기여하다 떠난다는 기업관이란 회장 그 주변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는 내심을 심지어는 최고 경영자급에 있는 임원들도 공공연히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기업간의 투철한 구성원들이 모인 사장학이 추구하는 이상의 회사를 한번 상정해보자. 회사를 이끌던 최고 경영자가 어느 기간 경영을 주도하다가 이제 이 기업에는 더 젊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물론 SKMS 수펙스 추구 정신에 따라 복수의 후계자 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떠나는 공헌자를 어떻게 우대하여야 할까? 사장학의 인사관리는 기업관에 맞추어 이것부터 준비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이는 떠나는 사람이건 남아서 더 공헌하는 사람이건 구성원들이 기업간에 철두철미하게 충실한 경영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직관리라고 하셨나요? 이직관리가 아니고요. 무식하기는 회장님 말씀은 이식, 옮겨, 심는다는 뜻의 이식이라네. 회장님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하시기 전에 농과대학 나오신 것 몰라? SKMS 만들기 초창기 HR 부서의 상하 직원 간에 오고 간 대화 에피소드이다. 20년, 30년을 한 문화적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큰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으려면 의당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넓고 깊게 구덩이를 파고 먼저 있던 곳의 흙을 뿌리와 함께 파서 이식한 다음 영양제도 투입하고 물도 때맞춰 주면서 일정 기간 정성을 들여 돌보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CEO든 누구든 사람을 바꾸었으면 그만이지 왜 떠난 사람에 대한 이식관리가 필요하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자신을 놓고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간에 충실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늘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이룸으로써 자신의 성취도 함께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철주야 30년을 공헌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후배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자신이 맡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떠나는 기업인이 만약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우하여야 기업에게는 가장 이득이 될까? 그 공헌에 대한 보답이라는 발상은 이기적 기업의 입장을 가만 접어두고라도 그를 잇는 후계자들이 그와 같은 기업관을 갖고 그를 본받아 기업에 공헌하도록 그를 명예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회사 경영의 득이 됩니다. 이와 같은 큰 나무를 제대로 이식관리하지 못하는 문화적 토양이라면 당연히 큰 나무가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최종현 회장은 SKMS를 만드는 초기 과정에서 퇴직관리, 이식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구체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이 중요한 시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자꾸만 문서화가 유보되었다가 결국 회장 돌아가시자 얼씨구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를 승계하였다는 경영자들이 모두 최 회장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신을 지켜나가기가
힘겨웠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경우는 안타까운 일이다. 아마도 오늘 SK에서 통용되는 SKEMS가 과거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토록 고인이 싫어하였던 통상경영법의 범주에 가까워진 것도 이처럼 승승의 기업 간에 내재된 핵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의 구명에 소홀하였던 것이 그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의욕 등 동적 요소를 신장시키기 위해 인력, 조직관리가 결정적 관리 요소가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SKEMS에 정의된 쉬운 말의 경영학 인력관리 내용을 소개한다. 기업 구성원의 1인당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각 영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적 요소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창의력과 집단 창의력의 극대화가 가능해지고 그 성과가 1인당 생산성으로 결실하게 된다. 여기서 인사관리의 여러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 가기로 하자. 먼저 기업 간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 채용하는 일인데 기업 간을 다짐하는 것에 이어 확인하여야 할 것이 대상되는 인적 자원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신뢰성의 검증은 역량과 성품의 두 분야를 교집합의 형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역량은 전문 분야에 관한 능력, 개념화 능력, 창의력 등을 핵심으로 성품은 성실성, 성숙성, 풍요의 심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점검표를 만들어 확인하면 좋다. 다음은 승진, 이동관리,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른 인적자원 확보의 목표를 세우고 커리어 패스를 설정, 이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되 의욕관리와 연계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역량, 품성, 함양을 위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코칭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코치형 리더를 육성하고 그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인파워먼트가 이루어 지도로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전 구성원을 스펙스 추구에 참여토록 하여 성공 체험을 통한 동적 요소 함양하는 프로그램 또한 HRD 범주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기타, 급여, 장려금, 복리후생 등 이외에 별도로 스펙스 추구 상과 같은 프라퍼체링을 운영하는 것도 스펙스 경영의 특별한 점으로서 중요하다. 신체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으면 반발이 따르게 된다. 반면 두뇌 활용도를 높일 때에는 이를 자발적으로 즐겁게 응하도록 코칭 리더십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성취를 이루게 되면 더욱 의욕적이 된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체적 활용도도 높여야 하지만 과중하지 않도록 하고 두뇌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리하면 인력관리는 일반적 관리와 특별관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관리란 인력관리 조직이 주체가 되어 전사적이고 간접적, 정기적으로 행하는 인력관리를 말한다. 특별관리란 단위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이며 직접적 관리를 말한다. 인력관리 조직은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매 시간, 매인별 인력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슈퍼 엑설런트 수준 추구가 잘 되도록 두뇌 활용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 조직의 리더가 인력관리 조직에서 할 수 없는 특별관리를 잘 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인력관리 부서의 역할을 정하고 넘어가자. 1. 조직관리 회사의 조직을 짠다. 2. 인사관리, 위에서 말한 인사관리, 각 영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3. 동적요소 관리, 부서장이 동적요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지원, 점검하며 필요시 수펙스 지구팀의 S로 참여하여 지원한다. 4. 생산성 관리 전사 또는 단위 부서의 생산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SKMS에서 마지막 부분에 인력관리부서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여 인력관리부서가 스텝으로서의 역할을 넘지 못하도록 양보한 것 같은 인상을 남긴 것은 아마도 시대적 유산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의 스텝들, 특히 인사 스텝이 자신들이 CEO의 보조기능을 수행함을 기화로 삼아 허가 호위로 라인 부서에 의해 군림하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지만 인사 스텝 부서에 의한 라인장의 인사권 침해는 SKMS 제정 당시에도 많은 기업의 큰 병폐였다. 더욱이 라인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하의 동정 요소를 직접 특별 관리하여 두뇌 활용을 극대화하는 책임을 맡게 하려던 최종현 회장의 일관된 방침에서 보면 꼭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였던 것이 분명하다. 다음 제15강에서는 쉬운 말의 경영학 조직 관리를 소개하려 한다.